아픈 환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겹게 박자를 따라가는 반박자 느린 슬픔.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 반박자 느린 슬픔의 한을 갖고 있는 가수는 배우밖에 없다. 후회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리니 못 잊어 생각이 나면 그때 빗속에 젖어 서글픈 가로등 밑을 돌아서며 남 몰래 어느 겨울 안녕. 그러면서 67, 68을 지나면서 MBC 라디오 10대 가수, TBC 가요대상 등등 29개 부문을 수상한다. 싹쓸이 나는 거죠. 우리 서태지 형님 같이, 우리의 조용필 형님 같이 싹쓸이를 하면서 노래 발표 4개월 만에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는 거는 전무했대. 그리고 그 다음도 그런 게 없었고, 뭐 이런 대기록을 수립하기 시작하십니다. 68년 10월에 삼각지 로타리에 오늘 이거 완전 훅송이야. 박정희 정부 때 입체 교차로를 만듭니다. 그쵸. 그래서 대한뉴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극장 가면 거기에 삼각지 로타리 그 입체 교차로를 선전을 하는데 BGM으로 돌아가는 삼각지가 쓰인다. 왜? 입체 교차로인데 돌아가는 삼각지인 거야. 이런 운까지 겹쳐주신다. 그 많은 불운 중에 이런 또 행운이 겹치시면서 오해도 받는다. 이게 뭐 그렇게 만든 노래가 아니냐. 그런데 팩트를 얘기하자면 이 노래는 66년 4월에 발표. 삼각지 입체 교차로는 67년 2월에 착공. 훨씬 노래가 먼저 나온 거죠. 계획이 정보가 셌을 수도. 정보가 센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삼각지가 그 용산 삼각지가 창녀촌도 많고 뭐 양공주들이 많았던 때래요. 그래서 배상태 이 작곡가 형님께서 그 삼각지의 그 한이 어린 만나고 헤어지는 이 사랑 옛날에 우리가 또 직업 여성과 사랑도 하고 그랬나 봐.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애절한 얘기를 담은 노래였던 건데 또 입체 교차로가 거기 생긴 거야. 정보가 셌으면 땅을 샀겠죠. 뭐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그래서 뭐 이 94년에는 철거되는 이런 입체 교차로다. 그래서 사실상 삼각지의 원조는 배호 형님이다. 입체 교차로가 아니다. 나중에 그 헐리면서 한 400m 되는 길에 지금도 있다는데 비석도 하나 세워지고 배호길이라고 우리 율곡로, 태해남로, 세종로 뭐 이런 것처럼 배호길이라는 이름까지도 붙여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어떤 그걸 남기셨고 이때 당시에 배호 형님의 평론가들이나 팬들이 건방지게 멋있다. 뭐. 처음부터 노래 쪽에부터 이제 참 건방지게 멋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진다. 건방지게 멋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신인인데 신인 티가 안 나서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노래는 좀 하는데 애가 좀 멋을 안 부린다. 그야말로 스투핏.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멋진 스투핏. 스투핏 이거 발음 잘해야 되나? 잘못하면 스투피드가 되니까. 스투핏. 이거와 엄청난 패셔니스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태 안경, 이게 색깔 있는 금태 안경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서 처음 썼대. 뭐 이런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같은 뭐 이런 멋진 형님이었는데, 그래서 건방지게 멋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거를 본인이, 육성도 얼마 남아있지가 않대요. 그 중에 하나로 67년 10월 말에 무대에서 쓰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계속 이어가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월 7일부터 또 전국 투어. 그때 당시에 전국 투어를 돌면서도 몸이 너무 아파서 뒤풀이도 없이 공연이 끝나면 그냥 여관방에 가서 쉬어야 되는.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일본까지도 알려졌대요. 그래서 일본 공연을 67년에 일본 공연도 추진하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때 우리 그 남진 나훈아 남진 요 라이벌 구도 이전의 라이벌 차중락이라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번안해서 부르셨던 아주 잘생기고 뭐 몸도 미스터 코리아 2등 출신이래요. 이분은 또 대학 한양대 연극영화과 출신이시고, 그때는 한양공대라 그랬다네. 뭐 학력도 좋고 집안도 부자고 뭐 미스터 코리아에 뭐 미남으로 너무 인기가 많았는데, 사진을 보면 약간 지금 이낙연 총리님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 차중락 형님의 또 라이벌 구도가 됐다. 이분은 락앤롤 뭐 이런 거. 이분도 좀 얘기할 게 있긴 한데, 원래 미술이나 영화 쪽으로 뭐 취미가 있다가 그때 당시에 엄마 친구 아들이 너 노래하는 걸 우연히 보고, 너 그렇게 노래하면 일본에서 뜬다. 응. 그래가지고 막연히 노래를 시작하셔가지고 일본으로 밀항하려다가 또 걸리셔가지고 밀항 사기에 연루도 되고, 이런 아주 순수하신 분이다. 인기가 배호 형님하고 막상막하였다. 차중락 형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엘비스 프레슬리의 번안곡으로 했는데, 이분이 27세 클럽이에요. 차중락 27세 때 돌아가죠. 노래를 부르시다가 동양극장이라는 무대에서 그냥 뇌수막염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68년 10월 11일 발표 1년 만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라이벌 대담이 있어요. 배호와 차중락의 라이벌 대담이라고 영화 잡지 같은 데서 특집으로다가 이렇게 다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소개해드리고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라이벌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정도로 라이벌 구도였다. 그때 당시에는 라이벌이다 하면 나훈아 형님 등장 전이었어요. 라이벌이라 하면 배호와 차중락의 라이벌 구도, 그 다음에 남진과 최희준의 라이벌 구도 이랬는데, 이때 당시에 차중락 형님께서 우리 배우, 나이도 동갑이야, 배우 형님하고 민증상 나이가. 우리 배우 그때는 배형 뭐 차형 이렇게 불렀을 때니까, 지금도 꼰대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배형이 건강이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다가 먼저 돌아가신다.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그 69년이 되면서 병세가 좀 호전이 되신 거예요.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퀸의 웸블리 구장 라이브 같은 이런 라이브를 한번 해요. 배우 형님이 69년 4월 15일 날 부산의 구덕운동장에서 8만 명이 운집한. 지금도 이건 힘든데. 그렇죠. 내일은 늦으리 뭐 이런 거 아니면 떼거지로 나오는 거 아니면, 우리도 뭐 용피 형이나 뭐 나훈아 형님 정도 아니면 이게 뭐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가능한데, 이때 당시에 8만 명이 운집한 구덕운동장 라이브. 이거를 뭐 좀 남겨놨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 시절에는 영화판에는 신성일, 음악판에는 배우 뭐 이랬다는 거죠. 우린 잘 모르잖아. 근데 이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런티가 이때는 그래도 밴드 시절이었잖아. 6인조 밴드가 한 그때 당시에 15,000원. 이제 곱하기 100 봐야 된다네. 한 15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때 당시 큰 돈이죠. 엄청난 큰 돈. 그때 출연하면은 그 정도 받아서 6인조가 나눠 갖는 시절이었는데, 차중락 형님의 출연료가 1회 출연료가 25,000원. 250 정도. 배우 형님은 한 35,000원이 됐었다. 그때 당시에도 최고의 개런티,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그때 너무 계속 가난한 거야, 이 형은. 왜냐면 병도 아프고 뭐 약값 들어갈 테니까. 또 어머니의 몸이 안 좋은 또 여동생도 있어가지고 근데 너무 효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화이트 라이온의 비토 브라더 같은 그런 효자 형님이셨던 거야.
계약금 100만 원에 이적을 합니다. 신세기 레코드로. 이적료 100만 원을 받고 신세기 레코드로 이적을 하게 돼요. 네, 전속으로. 계약금입니까? 이적료입니까? 계약금 그때도 이적료가 있었겠나? 계약금이죠. 그렇죠, 계약금이겠죠. 전속 계약금 100만 원, 한 1억여를 받고 이적을 하게 돼요. 집안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69년 말에 다시 병세가 도집니다. 몸이 부어서 옷도 못 입고 발이 부어서 구두가 안 들어갈 정도로 이제 배우는 죽었나 보다. 뿌띠용 형님처럼 형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뿌띠 뿌띠홍 아니 찾아보니까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 뿌띠거니까지. 뿌띠거니. 네. 그래서 그 형님처럼 사망설이 막 나돈다. 같은 해 69년 11월 30일 날 종로 인사동에 소재한 신한병원에 입원을 하세요. 이틀 지난 12월 2일 날 MBC 10대 가수에 뽑혔다. 이 소식으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시민회관에 나와서 열창을 하십니다. 다 죽어간다던 배우 형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일동 숙연해지면서 노래가 끝난 후에는 박수갈채의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요즘에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나 말하면서 막 눈물 날라 그래. 그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누가 울어? 당신 만나면 괴로워. 뭐 이런 세 곡을 연달아 열창을 하시면서 이때 당시만 해도 매니저가 복부 마사지를 해주지 않으면 소변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난 노래를 해야 된다면서 극구 무대에 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입원 활동을 하시다가 비 내리는 명동 이라는 곡을 취입하시고 70년 봄에 미스코리아 대회 김동건 씨 아시죠? 우리 뻐꺼이 MC, 무호증 MC, 털없는 MC, 가발 MC 우리 김동건 님이 진행하시던 미스코리아 대회에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또 열창하시고 12월에는 광주 태평 시네마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공연에서 공연 전에 쓰러지십니다. 팬들이 우리는 배우를 보러 왔는데 환불을 해달라. 환불 요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인터넷 시대도 뭐도 아니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갖고 여기서 진짜 눈물 나는 거. 사회자 등에 업혀서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 팬들이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는 없다. 사회자 등에 업혀서 노래 이런 게 영상으로 남아있어야 이게 되는 거야. 나 뭐가 잘못됐다고 봐. 그러고 나니까 또 박수갈채에 눈물바다. 그러면서도 계속 공연을 강행하셔서 71년도 공연을 강행하시고 71년 3월에는 대도 레코드로 또 가셔가지고 파도 등등 12곡 음반을 또 취입하시고 5월에는 여기서 이제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입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마지막 입새. 그 시절 푸르던 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 그 입새가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화가지망생 소녀를 위해서 마지막 입새를 그려준 그 화가의 이야기. 요런 비슷한 마지막.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거를 우리가 백조의 노래라 그래요. 스완송이라고. 이 노래가 배호 형님의 마지막을 암시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인생 자체가 드라마야. 이렇게 막 강행군을 하고 했던 게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 위해서 50평짜리 양옥 460만 원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엄마를 편히 모시겠다. 이 집값을 충당하기 위해서 강행군을 한 거예요. 장충체육관 공연, 영등포 연흥극장 다니면서 공연을 하시는데 뭐 장충체육관에서는 안개 낀 장충당 공원. 여기 이제 돌아가는 삼각지를 스스로를 복제한 노래가 아니냐 뭐 이런 게 있긴 했었는데 장충체육관에서는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을 1절 부르시고 각혈을 하시고 연흥극장에서는 돌아가는 삼각지 1절을 부르시다가 또 각혈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성남극장에 가셔서 마지막 입새를 또 부르시는 거야. 정말 백조의 노래. 마지막 노래. 노래 슬퍼. 기가 막혀 노래가. 그러시다가 10월 20일 날 사단이 벌어집니다.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중에 이제 이문세 형님이 물려받는 이종환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출연하신 후 귀가를 하시다가 그때는 이제 통행 금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수들한테는 야간 통행증이 있었대.
귀가를 하시다가 비를 맞으셔갖고 감기가 걸려서 신장병 합병증 때문에 거기서 바로 병원으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하시는 거죠. 입원 생활을 하시다가 11월 7일 날 유언을 남기신답니다. 그동안 팬들의 성원에 너무 고맙다. 가망이 없다 진단을 받으시고 퇴원을 하시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사망. 너무 슬프죠. 나중에 일화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그 성북구 자택 앞에 젊은 소녀들,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소녀들이 200m 이상 그냥 줄을 내레빌 서 있었다. 뭐 이런 인생을 사신 분이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를 반성하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린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렇게 천재적이라고 평가되고 타고났다고 평가되는 가수조차도 이런 어마무시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나중에 뭐 용필이 형님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아는 속세의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무슨 안위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음악이 좋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저희 같이 뭐 저희도 이제 시작이고 이제 100명 넘었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좀 우리나라의 이런 다양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사실 2명 관객, 1명 관객 앞에서 공연한 적도 있어요. 좀 정말 난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저는 위대한 배우님 같은 가수는 아니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우리 배우 형님이셨고 남긴 무슨 영상 자료도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활동은 딱 4년밖에 안 하신 거예요. 활동을. 그런데 300여 곡 녹음 취입. 공식적으로 4개의 노래비가 세워져요. 배우 노래비. 삼각지에 돌아간 삼각지 노래비가 하나 세워지고 장흥의 그 우리 배우 형님 묘전에 묘 앞에 두메산골 노래비가 하나 세워지고 이걸로 데뷔하셨으니까 경주에 마지막 입새 노래비가 하나 세워지고 강릉 주문진에 바닷가니까 파도라는 노래비가 세워지면서 공식적으로 4개의 배우 노래비가 있다.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중간에 궁금증이 뭐였냐면 아니 비틀즈도 훈장 받고 호칭 받고 뭐 다 했잖아요. 여왕한테 저거 받으면서 엘리자베스. 근데 우리나라에 왜 그런 게 없을까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2003년 10월에 옥관 문화훈장 서훈을 받으셨다. DJ 때네요. 그러게 은근히 역사에 강하네 자식. DJ나 돼서야. 그쵸. 왜냐면 이분이 뭐 운동권도 아닌데 금지곡들이 있어요. 뭐 영시의 이별 같은 경우는 금지된 사유가 뭐냐면 박정희 정권 때 왜 이별을 영시해? 좀 그지 않아? 안 돼? 이러면서 금지시키고 그 정치 사회적 격동기를 겪으시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음악 활동을 하셨는데 영상 기록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때 당시에 막 그런 격동기라서 방송사가 막 통폐합되고 TBC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되면서 자료도 훼손되고 그다음에 녹화 테이프도 너무 비쌌대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녹화하고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영상 자료가 매우 드물다 우리 배우 형님. 코리아 웸블리 같은 뭐 이런 공연을 남겨놨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이 배운 천성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라의 달밤 와하 신라의 파파밤 이거 부른 현인 선생님처럼 악보를 이렇게 자세히 볼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악보를 지키기로 유명했고 곡을 받아서 쓰다 보니까 곡을 받을 때는 가사 먼저 가사에 한이 서렸는지 내 마음을 흔드는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노래를 듣고 오케이 하고 노래를 하시고 뭐 이런 감수성을 지닌 형님이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씀 딱 드리면서 좀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 어떤 시인께서 배우의 팬으로서 지내온 세월 동안 배우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픈 환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힘겹게 박자를 따라가는 반박자 느린 슬픔.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 반박자 느린 슬픔의 한을 갖고 있는 가수는 배우밖에 없다. 우리 엄부TV가 배우 형님에 대한 다른 자잘한 에피소드를 모아서 저 한 번 더 방송을 할 계획이 있는데 정말 이 배우 형님한테 무한한 존경과 정말 감동 어린 눈물 어린 찬사를 보내면서 구독자 100을 이제 갓 넘은
앙팡트, 신생아 업무TV가 꼭 이 형님을 닮아가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겠다. 거창한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오늘 배우편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한국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위대한 뮤지션 이야기를 또 들고 오고, 다른 음악방송, 다른 허접소리 많이 하겠다. 업무TV는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다시 한번 하면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업무TV의 김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J였습니다. 난 마지막에 또 눈물 나올 뻔했어. 그 시절 푸르던